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제 반등했던 우리 시장이 오늘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흔들리면서 코스피 지수 또한 낙폭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사흘째 매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통신주와 건설주 그나마 선방하면서 추가적인 낙폭은 막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대응하기 어려우시죠? 오늘도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 오후장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 중계석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1시보다 10분 빠른 시황으로 여러분의 오후장 전략을 책임지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폭을 확대하자 1910선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1912.94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4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3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3일 연속 팔고 있는 건데요. 현재 외국인은 3,450억 원 팔고 있고 기관은 159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또 통신주가 지수 방어에 힘을 쓰고 있지만 화학 섹터와 은행, 전기전자 쪽에서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금일 1%가 넘는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삼성전자에 좀 포함이 돼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3거래일째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동시 만기일 부분 때까지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동차 쪽과 통신주 쪽에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소 시장 종목군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외국인 종목군들 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네. SK 하이닉스, 현대차, LG 이노텍,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부분들은 반도체 디램에 대한 개발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LG 이노텍 같은 경우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 LG 이노텍 흐름들은 실적이 좀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 부분들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 부분들 때문에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외국인들은 이 부분들 급락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LG전자, SK텔레콤, SKKT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 쪽에서 네. 대부분들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면 거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20% 좀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는 부분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138만 원대 잠시 후에 점검해드리고요. 547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초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44.16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 매매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한 소폭 63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게임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인데요.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연일 부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외국인 쪽 금일 같은 경우 거의 300억 가까이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기관 쪽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전히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반등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없이는 시장을 상승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560포인트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대에서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일단 단기 매도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 여전히 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세코닉스라든가 컴투스, 캠트로닉스, 휴비츠, 참 좋은 레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IT 부품 섹터 등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름을 일단 겨냥을 해서 참 좋은 레저 이런 종목군들이 좀 특징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순매도 종목군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파트론, SM, SFA, 게임빌, 이녹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IT 장비 섹터에 좀 포진이 돼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게임빌, 게임주 중에 유일하게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게임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 시에는 매수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좀 포인트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코스닥, 코스피까지 정리를 해봤고 이번에는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하자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원 정도 상승한 1135원 1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29일 종가상 1130원대 흐름을 보이고 이렇게 거래를 마친다면 한 보름 만에 1130원대를 다시 보이는 건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어떤 점을 좀 주안해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엔화 부분들까지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니케이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엔화까지 급등을 해주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좀 좋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부분들은 원화 마찬가지로 좀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느 정도 수출주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엔화 부분들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은 원화까지 어느 정도 레벨을 좀 맞춰주고 있다라는 거, 네. 이 부분들 때문에 종목에 대한 압축 부분들, 즉 수출주들 위주로의 포트를 좀 구성한다면 나름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주 위주로의 포트를 구성해봐라 이렇게 또 전략 짧게 세워주셨습니다. 오일장 단연 이슈는 삼성전자죠. 이제 140만 원 깨졌으면 물론이고 138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는지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우선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매도의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만기를 앞두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포지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생시장에 대한 규모가 엄청나게 좀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지수를 단번에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좀 잡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자문사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 전량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루머도 오전장에 좀 함께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심리는 좀 더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1차적으로 136만 원권 역대의 지지를 일단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게 된다면 136만 원이 이탈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물려도 좋을 만한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4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판매량이 급감을 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에서 삼성전자가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2분기에 대한 실적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급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중저가 스마트폰까지도 삼성전자는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만약에 갤럭시 4에 대한 부분들이 판매 대수가 그렇게 충족되지 않는다라면 그 중저가 스마트폰도 출시를 좀 앞당길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노트3도 출시를 좀 앞당긴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은 메꿔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136만 원권 이하권역에서는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또한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136만 원 이하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태국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한국수자원공사가 태국 물관리 산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수주액이 한 약 6조 2천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요. 예,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호재성 재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전날 흐름들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대부분 이 과거의 원전 수주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와는 좀 약간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실적이 기반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크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 선정까지는 아직까지 며칠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끝까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설 섹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수주 금액이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또 수치 소식이 들려온 만큼 좀 긍정적인 수혜가 또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오늘 새벽, 10일 새벽이죠.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기대감은 다소 낮습니다.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는 상당히 좀 기대를 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올해 들어서는 이런 얘기들이 쏙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왜 기대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수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도 편입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오늘 또 루머가 한 차례 좀 돌았었습니다. 뭐 중국에서 MSCI 선진 지수에 잠재 편입국으로 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3조 원가량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악성 루머가 좀 돌았는데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그런 루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선진지수에 편입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매물, 악성 루머 이 부분들은 생각은 안 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는 크게 호재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장 특징주도 함께 챙겨봐야겠죠. 자동차 섹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특히 환율이 수출주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일단 자동차 섹터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IT 섹터, 특히나 삼성전자의 부진을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좀 이어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환율적인 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주들에게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게 된다면 네. 자동차 판매 대수가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어느 한 주체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특히나 부품 섹터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해서는 대안주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종목, 특히나 수출주 중에서는 자동차 섹터를 좀 선택되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기술적인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고요. 수급이 깨지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자동차주, 부품주에 또 급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우선적으로는 이게 단기적인 이 흐름들을 보느냐 아니면 네. 좀 여유 있게 보느냐 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누구나 다 단기적인 그런 투자 마인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확인해야 될 부분은 실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를 선택하는 요령 중에 하나는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국 쪽에 자회사가 많은 네.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진출한 시장보다는 좀 신흥국에서의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또 점검도 받아봤습니다. 또 통신주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통신주 특히 올해 정말 통신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습니다. 예, 통신 섹터가 거의 뭐 주도 섹터다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상승폭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지수방어 업종으로 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요. 네. 과거와는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수 방어를 하기 위해서 통신 섹터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올 한 해 동안에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개선폭이 좀 증가가 되는 이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설비 투자를 좀 이제 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거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더 이상의 투자 설비는 없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했던 부분들을 회수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어온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 통신 섹터는 조금 더 유리한 작용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통신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오장 전략을 세워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도, 또 삼성전자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예, 일단 거래소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적으로 거래소가 빠지느냐 올라가느냐는 삼성전자 이 한 종목만 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136만 원대까지는 아마도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수도 함께 밀려 내려오겠죠. 그때를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수 부분들, 종목이나 섹터별로 보게 된다면 차별화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 변동성 시장과 차별화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변동성 시장과 차별화, 이 양쪽이 다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더 힘든 이런 주식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만기일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신에 이 종목군으로 그냥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보유를 하고 있다가 시장의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은 적어도 560포인트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가 권역에서 최근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 수치가 약 560포인트인데요. 네. 미니멈으로 보게 된다면 555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 자리대에서는 추격적인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네. 단기 현금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한 발을 뺀 관망의 자세로 좀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시황 중계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래 아나운서의 증시탄 코너가 이어집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바캉스철 앞둔 6월이 되면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 코스닥 지수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이번 6월에도 썸머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HF투자증권의 최승찬 연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통상 주식시장에서는 6월에서 7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곤 하죠. 그래서 썸머 랠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올 들어 우리 시장에서는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썸머 랠리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기대와 그리고 또 이제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공존하고 있는데, 일단 기대 요소들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경기 바닥 확인이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국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의 바닥을 지금 찍은 것으로, 지금 한국의 이제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을 좀 찍은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이제 발맞춰서 국내 증시의 이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엔저와 관련돼서 아베노믹스 3탄 이제 정책 발표 이후에도 엔저와 관련돼서 이제 다시 폭발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우는, 장중 한때 2% 이상씩의 변동성을 지금 보이면서 그런 속도의 완화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의 수출주들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을 필두로 해서
뭐 젊은 그 실업자들이 뭐 전체 인구의 한 25%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2013년 글로벌 썸머 랠리를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썸머 랠리를 기대하는 요인과 또 기대를 막는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기대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6월 장이 열리면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컴백이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 외국인이 판 규모가 엄청납니다. 외국인의 기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5월 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뱅가드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물량들이 많이 소화가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비차익 거래 쪽에서 그러니까 현물 시장 쪽에서 이제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는데 6월 달 들어서는 이제 6월 초부터 선물의 이제 대규모 매도가 조 단위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좀 증폭이 됐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는 현물 시장 쪽에서도 비차익으로 이제 매도가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외국인 기한을 지금 현재 뭐 기대해도 되는 그런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리듯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 외에는 다른 뭐 특별한 투자 매력이 없습니다. 제가 뭐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지금 12개월 포워드 퍼가 지금 7.86배 그리고 PBR이 지금 1.003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일 종가 기준에서 이 종가로 끝났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매력만 딱 놓고 보면은 오늘부터는 또 좀 매수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뭐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따라서 현재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을 좀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귀환하는 그런 모습들은 지금 현재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매도세 이후에 추가 하락 여지는 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마저도 지금 현재 외국인 매도세를 보면은 뭐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지금 6월 들어서 반도체나 화학 그리고 에너지, 자동차 부품, 조선 같은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부분 코스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매우 저평가가 돼 있는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이런 경기 민감주들 이런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선전을 해준다 그러면 하방 경직성에도 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지금 현재 양적 완화와 관련돼서 매일매일 어떤 코멘트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연말 내지는 뭐 내년까지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금, 그 미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돈을 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어떤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투자 자금들이 그런 변동성을 키우는데 지금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신흥국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는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더딘데요. 이런 부분들이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가 될 거고요. 경기가 지금 회복기에서 안정기로 좀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과도기 정도가 돼야 신흥국 쪽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을 느껴서 이제 들어올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계속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지금 좀 먹을 수 있는 시장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시장 쪽에 자금들이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엔화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엔달러 환율 상승 둔화가 지금 일본 내 외국인 자금의 유출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함께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탈아시아로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오늘만 봐도 지금 니케이 지수가 하락폭을 지금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콩 뭐 H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 뭐 상해
뭐 대만, 가권 지수 모두 지금 아시아 쪽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모습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우려감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싶고 엔화의 변동성은 아무래도 이제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아시아 증시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은 계속해서 좀 잔존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양적 완화 축소 논쟁에서 초래된 달러 강세 기조 그리고 이제 선진국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전이가 된다 그랬을 때는 이런 탈아시아 자금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해외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외국인의 귀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만 수급의 방향은 전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달 초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했던 이유가 이 뱅가드 물량이 8부 능선을 넘었다라는 소식 때문이기도 했는데 뱅가드 물량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 대형주 위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네, 지금 뭐 6월 들어서 사실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뱅가드 잔여 물량 소진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떤 신규 포지션으로 이제 매수, 이제 벤치마크 지수가 바뀌면서 또 신규로 매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략 한 7,5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월 중에 외국인 매수에 끼어서 같이 좀 어느 정도 그런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매수 효과는 약간 좀 의문스럽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6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0, 한 4% 정도 소화가 됐고 지금 뱅가드 물량 소진이 아마 지금 현재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 그 매도와도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뱅가드 물량으로 인한 어떤 하방 압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신규로 매도 포지션이 6월 달부터 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금 뱅가드 물량이 소화가 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를 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간다라는 점이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짧은 근시안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뭐 올해 말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또 기대를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거였죠. 긍정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상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으로 좀 슬림화된 선별적인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종목들을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게 저는 LED 업종하고 이제 반도체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서울 반도체라든가 SK 하이닉스 올해 실적이 아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두 종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와 관련된 어떤 같은 업종 내의 종목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에 그 전분기 대비해서 뭐 한 19% 정도, 한 1,400억 이상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가 되는 그런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 SK, 뭐 NHN, 호텔신라,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예 그리고 1분기에 뭐 실적이 뭐 가장 좋았다라고 뭐 나왔던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2분기나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 또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로만 선별해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어떤 투기 관점보다는 투자 관점에서 선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뭐 LED 반도체 업황이 유망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뭐 바캉스철이 오면은 음식료, 카지노, 뭐 여름 관련주가 수혜를 받게 되는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 그냥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올해도 네. 여름과 관련된 수혜 종목들은 아무래도 네. 최근에 이제 투자처가 마땅한 이제 종목들이라던가 업종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올 여름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뭐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여름철 수혜주보다도 예, 작년에도 뭐 이런 그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이제 기상을 살펴보니까 기상 전망이 올해는 상당히 고온과 다습한 기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난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전력난에 따른 어떤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이 올해 여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시장을 그나마 이끌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종목들 조금 나열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최근에 주가 상당히 괜찮았던 종목이죠. 뭐 포스코 ICT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뭐 SK텔레콤 그리고 민자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주 SK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PS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광명전기 이런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뭐 이제부터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봤어야 되는 종목이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찾아올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으시고 흐름 잘 살펴보시고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올 여름에 어떤 다른 대형주들을 낙폭과대주라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 스마트 그리드 업종 관련해서는 수익을 좀 안겨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뭐 전통적인 여름 수혜주보다는 전력과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좀 더 유망하겠다라는 분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받기 전에 화면으로 상담 받으실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신데요. 총 5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먼저 포스코 ICT, 매수가가 7,650원, 보유기간은 한 5개월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TJ미디어인데요. 매수가가 3,600원, 역시 보유기간은 한 달. 다음 종목은 레드로버입니다. 매수가가 6,600원. 이 종목은 지난 5월 15일 수요일에 매수했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PS텍입니다. 매수가가 6,050원, 5월 24일 금요일에 매수했다.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영흥철강인데요. 매수가가 2,310원, 5월 20일 수요일쯤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간략하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임순자라고 합니다. 네, 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을 보니까 5개 종목 들고 계세요. 네. 그런데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네. 종목을 고르신 건가요? 제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 중소형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보니까 좀 매수가 근처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렇게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은 없었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네, 자, 오늘 고민이 많으실 텐데 바로 정태근 팀장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빨리 종목 봐드리는 게 좋겠죠? 네. 예.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조금 낯익은 종목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이거 혹시 전문가 추천으로 혹시 사신 거 아니세요? 제 나름대로 좀 네. 이렇게 많이 TV도 보고요. 네. 뉴스도 보고 음, 많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네. 한번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낯선 종목이라고 좀 여쭤본 건데, 그거 아니라면은 조금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그렇다면 그 포스코 ICT, TJ 미디어, 레드로버, 그리고 PS텍, 영흥철강, 이렇게 다섯 종목이 있는데, 네. 어떤 종목부터 좀 보는 게 낫겠습니까? 레드로버하고 레드로버요? 예. 피스텍 뭐 이런. 레드로버하고 PS텍 먼저 좀 볼까요? 네. 예. 일단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 3D 회사 중에서 좀 유일하게 살아남은 회사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데요? 네, 좀 제가 볼 때는 레드로버가 좀 정부 수혜도 저기 하고 그래서 괜찮을 걸로 생각했는데 너무 되게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네. 좀 안타까운 게 매수하시고 네. 좀 빠지니까 걱정되실 것 같아요. 사고 난 다음에 생각만큼 네.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시죠? 뭐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내려가니까 네. 올리지를 못하고 요즘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바로 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정부 수혜 쪽까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부 3D, 4D를 얼마만큼 살릴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컨텐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쪽을 연결해서 봤을 때 3D도 그쪽으로 좀 연결이 된다면은 상관이 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뭐 3D 애니메이션 영화 얘기 나온 거 혹시 아세요? 네. 예, 그거 알고 싶죠? 그 얘기는 그럼 제외시키고 말씀드릴게요. 자,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 회사가 글로벌 로얄티 수입이 들어올 건데 그게 하반기부터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회사가 1분기 때 흑자 전환됐죠. 적자에서. 자, 레드로버 같은 거에서 그 잘 아시다시피 소형주죠. 네. 시가총액이 한 1,400 정도 되는 소형주거든요. 그럼 이런 회사가 만약에 흑자 전환되면은 주가가 많이 튀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D 영화 거기에 대한 글로벌 로얄티가 들어오게 된다는 소식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됐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로얄티에 대한 부분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될 만한 어떤 이슈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외에 어떤 모멘텀이 앞으로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다면은 요 종목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는 종목 예를 들어드릴게요. ICD라는 종목 아세요? LED? 네네. 아시죠? 자, 이 회사 LED 갖고 상당히 얘기 많은 회사죠. 네. 근데 차트 보니까 어때요? 못 올라가죠? 네. 아무리 좋아도 또 모멘텀이 못 올라간다는 게 이 ICD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ICD 같은 경우에 그 OLED 그 제조 과정에 들어간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OLED하고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상당히 연관성이 많아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 있음에도 못 올라가죠. 네. 그리고 잘 보세요. 자, 레드로버가 차트 한번 당겨볼게요. 지금 ICD랑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 ICD 차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계속 가지고 계시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좀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가격대도 하나 짚어드릴게요.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단은 6,100원 있잖아요. 네. 일단 전 좀 짧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6,100원 이탈하면 좀 선절한 게 나을 것 같고 7,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도 제가 8,000원까지는 단기 목표가를 좀 설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 종목은 애미기거나 아니면 테마주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튈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종목을 갖고 계시려면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갖고 있는데 ICD처럼 못 올라가고 계속 애먹이면은 그때 가서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네.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기간을 드릴게요. 네. 예,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서 PS텍. 요것도 같이 좀 볼 건데, 자, PS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간지 혹시 아세요? 네. 그 자회사 때문에 올라갔죠? 네. 그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알아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 때문에 예, 올라갔는데, 알콩가 예, 말씀하세요. 일본의 자회사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 나왔네. 자, 잘 보세요. 일본 최근에 엔이 계속해서 약세 쪽으로 갔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일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일본 자회사 지분법 이익이 이 회사에 반영이 될 것이란 이유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튀었죠. 네. 자, 이런 결론이 그리고 나오죠. 네. 네. 저기 전력 무슨 그런 걸로 스마트 그리드. 네. 스마트 그리드 그쪽하고요. 그런 그죠? 자, 그런 근데 걸로도 좀 오른 것 같아요. 예, 맞죠.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일본 자회사하고 스마트 그리드 때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건 차트 좀 같이 보면서 TV 보고 계시죠? 네네. 자, 말 좀 천천히 할게요. 자,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3,500원에서 7,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이유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일본 자회사 때문에 엔저스웨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요 두 개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고 난 뒤에 계속 쭉쭉쭉 올라가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최근에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일본 엔저 이거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차트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기술적으로 그것만 보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자, 차트 패턴이 똑같지는 않은데 제가 유사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올라가다가 21선하고 5일선하고 데드크로스하고 고점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종목인가요? 아, 이거는 KTS라는 아, 종목인데요. 요건 KTS라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PS텍이랑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다 못 찾아가지고 조금 설명만 드리려고 다른 걸 좀 선택했거든요. 자, KTS 잘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씀이냐면 잘 올라가다가 고점 낮아지죠. 그리고 고점에서 한번 무너질 때 장대 음봉 나왔죠. 그리고 반등 나오지만 반등 못 돌리고 21선 장대에서 밀려버리죠. 자, 잘 올라가다가 전고점 돌파 못하고 장대 음봉 나왔는데 반등을 다시 줬어요. 근데 21선 저항받고 다시 밀려버리죠. 그러면은 추세가 이후부터는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올렸던 세력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 방금 드렸던 설명 잘 들어보면서 PS텍 가지고 계신 종목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가지 핑계 때문에 주가 잘 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 KTS처럼 장대 연봉 2번 나오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 주죠. 오늘 8% 급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쪽에서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이건 지금까지 했던 모멘텀 다 잊어버리시고 이게 오늘 만약에 뭐 상한가 간다면은 내일 좀 뭐 전고점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전 고점 이게 다시 한번 반등을 주지만은 21선 부분에서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요거는 PS텍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한 6,060원 그 사신 매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제가 매도 가격으로 잡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올라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그냥 놔두시고요. 놔두시고 내일 쪽에서 6,500원까지 바짝 따가서는 양봉 나오면은 일단 전고점 한번 돌파 한번 보시고요. 네. 그게 아니라 오늘 반등 주고 내일 쪽에 그냥 밀려버리면은 좀 전에 KTS 봤죠? 네. 21선 돌파 못해가 그대로 밀려버리죠. 그죠? 네. 그것처럼 밀릴 수가 있으니까 내일 쪽에서 반등을 주면은 가져가고요. 내일 쪽에서 반등 못 주면은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방금 하셨던 그거는 이미 다 반영이 다 돼버렸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레드로바하고 PS텍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포스코 ICT하고 TJ 미디어 요 두 개 볼게요. 네. 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좀 잡아먹었는데 제가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한 종목만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자회사 실적 안 나오면 자회사 실적 안 나오면은 요거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포스코 ICT가 포스코 자회사죠. 네네. 포스코가 안 좋다 보니까 포스코 ICT도 지금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스코 LED 그리고 포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 실적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차트 좀 바로 볼게요. 네. 자, 요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8,300원 돌파가 지금 할 건가 말 건가 이게 참 중요하겠지요. 네. 그렇죠. 차트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차트 표시를 해드릴 건데 자, 한 번 저항받고 두 번 저항받고 다시 한번 8,300원 바짝 닿았었죠. 네. 근데 이번엔 제가 보기 좀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상승 줄 때 거래량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줄 때 거래량 그리고 최근에 반등 줄 때 거래량 많이 틀리죠. 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죠. 네. 그러면은 이건 일단은 누가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기엔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누가 사고 있냐면은 자 차트 보시면 기관들 사고 있죠. 네. 기관이 사고 있다는 게 기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면서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8,300원 저항받거나 아니면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은 8,300원 돌파 못 하겠지요. 네. 자 간단하죠. 네. 자 이게 돌파를 요거는 제가 코론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3번 저항받고 돌파했죠. 네. 포스코 ICT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지금 코론 글로벌처럼 전고점 이렇게 돌파하는 겁니다. 근데 네. 비슷한 거는 돌파하는 시점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됐죠. 네. 자, 요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코론 글로벌하고 포스코 ICT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차트 좀 꺼버렸네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어떤 거 하시면 되냐면 코론 글로벌 차트 참고하시면서요. 요것도 8,300 당연한 얘기지만은 8,300원 올라타면은 그냥 갖고 가세요. 요건 지금 시장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예. 8,300원 돌파하면은 그냥 가져가시고 목표가는 돌파했을 경우에 8,850원 잡아드릴게요. 네. 자, 종목이 많아서 제가 좀 말이 빠른데, 자,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지금 뭐죠? 무슨 회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노래방 기기. 예, 그치. 엔터기술 네. 맞나요? 그 회사도 노래방 기기 회사죠. 근데 그게 상장 폐지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상장 폐지되다 보니까 엔터기술이 갖고 있던 동남아 쪽에 수주를 이 회사가 다 갖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에 주가가 작년 8월달부터 이게 8월달에 주가 2,600원인데 3,800원까지 뛴 거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전고점 돌파가 안 되죠, 4,000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000원 돌파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기대감은 여기서 반영이 됐고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주가가 안 빠지는데 실적이 나와야 아마 이게 올라갈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3,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는 일단 장기 이평선이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241선이요. 잘 아시죠? 네. 장기 이평선 241선인데 3,330원 요게 안 깨지면 일단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241선이 있는 3,330원이 안 깨지면 가져간다. 근데 깨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절을 해야 된다. 네. 이해되시죠? 자, 네. 그렇게 말씀 돼요. 자, 네, 이제 한 종목 남았습니다. 영철강. 예. 영철강은 요거 그냥 갖고 계세요. 요거 제가 보기에는 네. 요거 정부 SOC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제가 보기엔 그거 같아요. 신공항 얘기 정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미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아프리카 TV라는 종목 아시죠? 네. 그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TV라는 종목 그거 참고하시고 목표가는 2,800원을 먼저 일단 설정을 하고 나머지 밑으로는 손절가를 2,300원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짧게 잡은 이유는 지금 21선 지지받고 반등 주는 자리죠. 네. 그러니까 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 좀 짧게 잡은 겁니다. 네. 근데 아프리카 TV처럼 N자형 반등 나오면 굳이 팔 이유는 없어요. 네. 자, 종목을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려갖고 좀 말이 모나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종목들이 시장하고 연관성이 없는 너무 소형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면은 너무 소형주만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시장하고 연관성 있는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금이 없죠. 다 20% 있다 보니까 현금이 없죠. 네. 만약에 종목이 빠졌을 때 만약에 대비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시라고 이런 부분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고요. 투자 포인트 전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좀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플랜티넷이 들어왔습니다. 0810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인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4,100원이고요. 비중이 10%. 이때 오늘 3%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가가 13,800원.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자, 이거는 플랜티넷 네. 문자니까 좀 짧게 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포인트만 좀 짚어드릴게요.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유해 차단 서비스. 그것 때문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어떤 종목이 있으면은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그 기대감에 대한 어떤 실적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삼박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플랜티넷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해 차단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만 1차적으로 선반영이 되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좋은 고점 돌파가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건 지금 현재 좋은 고점 돌파 1차적으로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기평선 121선 까만 선입니다. 안 깨고 계속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화면 검은 선 안 깨고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반등 주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1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은 일단 매도하는 게 맞아요. 왜? 요 종목의 지지라인은 121선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14,10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자, 잘 됐네요. 자, D선 그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다 생각을 하시고요. 손절가 짧게 잡고, 그러니까 손절가 121선. 자, 13,500원 잡아드릴게요. 13,500원 지키면 가져가시고요. 13,500원 못 지키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플랜틴에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님은 121선 따라서 한번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 시청자님 죄송하지만 지금 TV 보고 계신가요? 네네. 요즘 볼륨 소리를 좀 낮춰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종목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예, 하이빈 시스템 매수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아, 매수가가 4,500원에 네. 여기 비중이 비중. 50%입니다. 네, 지금 딱 현재가가 4,500원인데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한 달 됐어요. 아, 한 달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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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이비전 시스템. 일단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죠. 그 카메라 모듈 만들면은 카메라 모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하는 회사죠. 검사 장비 네네. 만드는 회사죠. 네네. 예, 그쵸.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요 외 카메라 모듈 회사들의 주가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트론, 디지털 옵틱, 옵트론텍, 세코닉스 이런 회사들이요. 여보세요? 네네. 예. 네네. 예. 일단은 제가 그 카메라 모듈 회사를 봐야 된다는 이유를 제가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섹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뭐 파트론이란지 그리고 카메라 렌즈 만드는 뭐 디지털 옵텍이란지 이런 회사 같이 봐야 되는데 저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먼저 파트론 볼 건데 자, 파트론 잘 보세요. 무상증자 하고 난 뒤에 주가 볼게요. 보면은 26,000원 돌파 못하고 지금 주가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죠. 네. 그렇죠? 잘 네네. 올라가다가 요즘 와서 하필이면 또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죠. 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디지털 옵틱.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 올라가다 네네. 지면 이제 5월달부터 못 올라가고 또 이렇게 또 흘러내려 버리죠. 네네. 자, 또 다른 종목 볼게요. 옵트론텍. 옵트론텍도 이거 뭐 블루필터 해가지고 관련인 거 아시죠? 자, 잘 보세요. 네. 이것도 5월달 이후에 주가가 못 올라가죠. 네네. 자, 본인의 종목이 지금 왜 못 가는지를 살짝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쵸?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 만약에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는데 그게 아니라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 관련관이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파트론, 디지털 옵틱, 옵트론텍 주가 어때요? 다 안 좋죠? 자꾸- 네네. 다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못 사신 게 아니라 지금 시기가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럼 이해되시죠? 언제쯤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최근에 삼성전자 안 좋죠? 네. 삼성전자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영향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안 좋죠. 네네. 그래서 또 그쪽 그 두 가지 때문에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지 제가 보기엔 위쪽으로 좀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요 종목의 지지라인이 그 차트 다시 볼 건데 요 종목 지지라인이 어디였냐면은 자, 화면 보시면은 주황색 선이 보이실 건데요. 이 주황색 선이 61선입니다. 빨갛게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네네. 자, 그 자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음봉으로 그냥 바로 깨버렸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전에 지지라인이 이탈하고 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가 됩니까? 저항이 되죠. 네. 지지가 이탈해버리면 저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자, 반등을 줄 때 61선 돌파 못하면 요거 저항으로 그냥 다시 미끌려 내려간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네. 자, 잘 보세요. 어제
지지받고 오늘 반등 주고 내일 쪽 반등 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등 줄 때 위쪽으로 4,600원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질 것 같. 그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도해야 되죠. 네네. 자, 답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 예. 아니 그러면 한참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 내려가는 걸 보고 이렇게 조금 마음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락해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비중도 50%. 네. 차라리 올라간다면 상관없는데, 자, 네. 4,500원이잖아요. 네. 4,500 매수가인데 4,600원에 팔더라도 수수료 빼면 본전이에요. 네. 손해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조금은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빠졌을 때 마음 아픈 것보다는 네. 일단 돌파 못했을 때 일단 손절하고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요? 예, 예. 네. 4,600원 돌파한다면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돌파 못하면 그냥 파는 게 맞다고요. 4,600원 예, 예. 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안 그러면 더 내려가면 팔아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좀 시장님, 네네. 예, 갖고 계시다가 좀 대응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태현 팀장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